범어중 1학년 그리고 양산여중 1학년 6과 교과서 우리 주요 문장 서술형 학습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서술형을 이제 본문을 암기해서 쓰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특히나 또 고등학교 가면 암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장들이 나와요. 모의고사도 부교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암기를 하고 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외워서 암기하고 시험 봤다 일주일 지나기 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면 다음 시험은 문장도 더 길어지고 2학년이 되면 1학년 교과서하고 비교가 안 되게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이 실력이 안 늘어 있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또다시 암기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럼 훨씬 더 영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수도 아래로 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영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실력이 만들어지면서 학년이 거듭될수록 영어 시험 준비가 쉬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반드시.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접근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는 어순 그리고 구조. 이거 두 개가 대부분이에요. 문법을 가지고 서술형을 쓰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영어의 어순과 구조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해요. 실력이. 그리고 나서 문법 적용은 쉬워요. 생각보다 간단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국말에서 영어의 어순, 즉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물론 주어 찾고 나면 주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 구조 같은 것들이 1학년 때는 별로 안 나오지만 2학년, 3학년, 특히 고등학교 가면 수식 구조가 없는 서술형은 안 나와요. 시험에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식 구조는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서술형을 쓰는데 이런 구조를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고 학습해 가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동사에 대해서는 동사의 시제, 기본이겠고 어법. 자, 어법이다. 예를 들어 이번 과에 나오는 게 want라는 동사는 어법상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죠.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건 이해가 아니라 이 want라는 동사가 to 부정사를 데리고 다니는 건 이 동사만의 속성이죠. DNA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어법들, 우리가 이런 구문 학습들을 많이 하잖아. 쌤이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 시험에서는 동사의 어법이 가장 중요한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접속사를 판단하거나 구문을 판단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해서 서술형을 하나하나 써나가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보세요. 자, 1번에서 주어가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우리에게. 이 ask라는 동사도 이제 예를 들면 목적어를 두 개 갖죠. A라는 사람에게 B를 물어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물어본 내용이 이게 이제 직접 화법이라 그래서 대화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커서 자, 이때 주어는 여러분이죠. 되고 싶은가가 동사. 근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일단 무엇이 what do you want? 되고 싶으냐라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ant는 to 부정사를 데리고 오는데 되다라는 건 to be가 됩니다. be.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커서. 여기서 한국말은 커서라고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영어로는 네가 컸을 때, 즉 어른이 되었을 때. 자, 성장하고 자라고 어른이 되다라는 건 grow up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자, when 네가 you grow up. 네가 자랐을 때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때 보면 want라는 동사의 어법도 나오고 when이라는 접속사를 여기서 한국말로는 커서지만 네가 컸을 때 이 접속사를 판단하는 부분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가봅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글쎄, 자, 나는 어렸을 때는, 자, 어렸을 때는이니까 뭐예요? when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어렸을 때라는 건 과거의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I was 라고 시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단다. 자, 일단 이렇게 접속사 구조가 나오면 가능한 뒤로, 문장 뒤에. 이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영어는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내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내가 되고 싶었다. 뭐뭐 하기를 원했다. want인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니까 동사 시제 판단해야죠. 그게 과거 wanted. 그 다음에 동사요법은 뭐였어요? to 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되다. to be an astronaut. 언제? when 내가 I 이때도 시제 판단 잘해야 돼요.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과거의 이야기다. 자, 그 이유가 나는 달로 여행을 가고 싶었다. 나는 주어 I. 자, 싶었다라는 게 want인데 또 과거겠죠. wanted. 그 다음에는 뭐 하기를 가고 싶었다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travel,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want to travel. 어디로? 달로. 그래서 to the moon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동사의 시제, 동사요법들이 한 번에 적용돼야지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 마찬가지. 자꾸 이렇게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 과가 이제 대화문 형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그 과의 서술형을 쓰는 패턴하고 다른 형태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 나는 커서 이것도 아까 뭐였다. 나는 컸을 때 when. 자, 그 다음에 로봇 디자이너가 될 거야. 자, 여기서 뭐뭐 할 거야 라고 우리 앞으로 있는 미래 이야기 할 때 우리가 will 같은 미래 시제하고 함께 조동사하고 함께 be going to 부정사 같은 구문을 쓰게 되죠. 이 문장에서는 이 be going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랐을 때 커서 when I grow up. 자, 그럴 때 나는 I am 될 거다. going to 그 다음에 be 되다. 로봇 디자이너가 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주어겠죠. 언제나 친절하시고 이 언제나는 always. 요런 이제 빈도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주. 이런 빈도를 나타내는 건 비동사보다는 뒤에 놓이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위치하는. 이 빈도부사의 위치도 중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be afraid of. 근데 이제 아무것도 라고 할 때 뭐 nothing이라고도 쓰지만 앞에 not이 있고 그 다음에 anything이 붙으면 not anything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이 패턴도 하나 챙겨서 보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자, 엄마는 you are 항상 always nice하고 친절한. 또 뭐 kind도 괜찮고. 여기 nice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리고 앞에 주어 you가 있기 때문에 you는 안 씁니다. 여기서는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보통 이제 주어가 동일할 때는 주어를 안 쓰고 동사만. 그래서 you are not 이렇게 쓰는데 지금 교과서는 이제 you are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떤 것도 해서 anything. 그래서 not이 나오면 anything. 자, 이런 패턴들도 좀 챙겨서 보면 좋겠고. 다섯 번째 문장. 자, 나는 주어. 되고 싶었다가 동사입니다. 시제는 과거겠죠. wanted. 그러면 자, I wanted. 시제 과거로. 그 다음에 어법은 to 부정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되고 싶었다. 여기서는 이제 become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be 동사를 썼죠. 상관없어요. 둘 다 같은 뜻으로 되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자, that kind of person. 여기서 이제 kind는 그런 종류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 그렇게 뭐 친절하고 뭐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되죠. 되게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학습하는 그 학습의 독해 지문이나 뭐 서술형이나 문법이나 우리가 특히 이제 구문 정독 학습, 문장 분석 학습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수준이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중1이지만 현재 지금 이제 중3 교과서 수준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고1 수준까지를 이미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우리 지금 초6 친구들은 벌써 이제 중1은 넘어서 중2 교과서 정도 수준의 지문들을 구문 정독하고 독해 해석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실력이 학교에 딱 갔을 때 또는 이제 지금부터 쌓여진 실력이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보다 2학년은 교과서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어서 2학년에 딱 교과서를 보고 하니까 이게 충분히 할 만해. 왜? 평소에 공부하는 것보다 쉬워. 당연히 쉽죠. 평소에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져 가면 학교 시험 준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단 말이지. 근데 학교 시험만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영어는 계속해서 어려워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고. 간단하게 고1 시험 범위가, 중간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는 교과서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이제 부교재, 독해 교재를 따로 써요. 학교별로 뭐 단어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이 시험 범위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중1 교과서 이런 거 말고 중2도 말고 중3 교과서. 중3 교과서는 예를 들어 이제 한 개 과가 중3 교과서 기준이에요. 한 개 과 1과가 여러분 교과서에 한 3개과 정도. 중1 교과서로 치면 그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근데 요 중3 교과서 전체를 다 한 것보다 고등 교과서, 고등의 시험 범위가 더 많아요. 그것도 고1이. 뭐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학습을 해내야 돼. 근데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과목들 더 해야 되죠.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양을 공부해 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돼. 어휘력하고 독해력하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서술형을 써내는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 공부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시험들이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암기해서 그냥 시험 점수만 만드는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실력을 길러서 다음 시험이 더 쉬워지고 다음 시험은 더더욱 쉬워지고 2학년 시험은 더 쉬워지는. 왜? 그만큼 실력이 더 빨리 쌓일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우리 육과 본문의 주요 문장 서술형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